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홍콩의 비트코인 ETF가 급하게 당겨지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고 후반부에는 미국 이더리움 ETF의 승인과 불발 이후의 시나리오를 각각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분명히 홍콩은 우리에게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시켜 주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떤 기사를 보더라도 4월 승인설이 매우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의 SFC가 꽤나 급해졌다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4월 10일자 기사에서 홍콩의 ETF가 이르면 4월 말까지 상장될 것이다. 그리고 15일까지 비트코인 ETF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쉽게 말하면 4월 15일에 땅땅땅 승인을 해주고 바로 장사를 할 수는 없겠죠. 한 2주 정도 사고 팔 수 있는 준비 시간을 마련했다가 4월 말부터 이제 가게 오픈하세요. 사고 팔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4월 말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꽤나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홍콩의 SFC에서 4월 10일에 가상자산 관리 펀드 목록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이유가 4월 15일에 홍콩의 ETF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발표하려면 업데이트를 해서 올려야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1차로 4개의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예정이었는데 현재는 한 2개 정도가 빠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보시 펀드와 밸류 파트너는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 부족했든지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4월 10일 새벽 업데이트한 목록에는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 우리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하기 전에 이 회사 저 회사에게 이거 수정하세요, 보완하세요, 뭐 왔다 갔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만큼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꽤나 긍정적인 상황이다 엿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4월 15일에 비트코인 ETF 승인하고 이래저래 준비하는데 2주 정도를 줘서 4월 말쯤에는 ETF를 상장시킬 계획이다. 이제 딱딱 정확하게 일정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코인들이 꽤나 올랐던 거 아마 보셨을 거고요. 근데 이런 궁금증이 잠깐 들더라고요. 왜 미국처럼 동시 승인 안 하지? 미국은 하나만, 2개만 면제해주면 혜택이 엄청나기 때문에 11개를 우르르르 한 번에 이제 ETF 승인시켜 줬었죠. 뭐 소송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거 중국이구나. 그냥 잠깐의 고민으로 바로 궁금증이 해결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콩이 왜 SFC가 ETF를 당기는 걸까? 일단은 뭐 상식적인 선에서 중국은 너무나도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난을 내후 외환을 해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해결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4월 9일자로 해서 베이징에서 아파트를 하나 사면요. 옌타이에 한 채, 옌타이에 있는 오션뷰의 멋있는 아파트 하나를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야, 아파트를 1+1 분양은 제가 머리털 나서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만큼 얼마나 지금 아파트 문제로 골머리를 쌓고 있는지, 앓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비단 내부뿐만 아니라요, 외부에서도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무디스에 이어서 피치까지도 중국의 장기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A 플러스 정도의 높은 등급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G2 국가인데 유감이다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또 얼마나 이게 외국인들이 지금 투자금을 빠져나갔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 30년 내 최저치 차이라런이 확연해졌다. 올해 2월 기사였는데요. 이 차트로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가요. 21년도만 하더라도 한 3,500억 달러 정도에서 굉장히 피크를 찍었다가 제로 코로나다 뭐다 하면서 굉장히 옥죄고 우리 시 주석이 마음대로 했었죠. 그러니까 뚝뚝뚝 떨어지고 최근에 작년이었죠. 반간첩법까지 등장하면서 시장 조사한다고 하면 간첩이라고 다 잡아가고 이러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23년도 기준으론 21년도에 10분의 1 토막 마이너스 90%네요. 이렇게까지 떨어지면서 외국 투자금이 없습니다. 돈이 내부적으로 마르고 외부적으로도 마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홍콩 ETF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그럼 이게 꽤나 오래갈 호재인가 아니면 한시적인 호재이자 한시적인 동맹 관계일까?
제 생각에는요. 조금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이분이 존재하는 한은 비트코인과 중국은 친구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한시적 동맹이 뭐 몇 년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안팎으로 잠깐 숨구멍을 열어주는 거 아닐까. 이게 이제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그들이 보기에도 참 이들이 사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웬만한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잡아먹으려고 안달이었는데도 안 죽잖아요. 누구는 바퀴벌레라고 하던데 이런 불사신 같은 존재에다가 지금 최근에 7개월 연속 양봉이 뜨는 전 세계 인구가 이제 비트코인이 뭔지는 다 아는 상태에 왔습니다. 그들이 보더라도 이게 심상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상승세에 빨대를 꽂아 보겠다 이런 심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외부적으로 보더라도 폭등 전에 아까 준비 기간 그 SEC, SFC도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폭등 전에 조정 기간의 가게를 열어놔야 폭등이 오면 장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잠깐 1억 찍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이때 불이 나게 이걸 열어놔야 이제 뭐 더 올라갈 때 불나게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수수료 장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를 받아야 될 거고 돈이 없기 때문에요. 특히나 아시아권에 ETF가 뭐 전무하기 때문에 외국 기관의 매수세가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최근에 홍콩에서도 이제 막 끝난 것 같은데 뭐 웹3 행사 최근에 큰 거 있었죠. 뭐 캐시우드다 누구다 많이 갔었는데 관람객 그 참가객들의 80% 이상이 외국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홍콩은 지금 외국 투자를 목이 마르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홍콩에서 뭐 여러 가지 비트코인 행사 내년까지 지금 예약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외부 외화를 벌려고 좀 수수료를 벌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만만치 않죠. 불만이 있잖아요. 이 비트코인 뭐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불만들을 좀 외부로 양성화하고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외부 수요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뭐 대만 침공이라는 전쟁도 뭐 27년에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전쟁 벌이면 뭐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러시아 꼴이 날 거고 북한 꼴, 이란 꼴이 나기 때문에 근데 또 규모는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속도로를 뚫어놔야 이제 미국 제재를 피하면서 뭐 무역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빨리 이거를 여는 게 좋겠다. 당겨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 시나리오가 벌어질까? 당연히 중국 코인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중국의 코인에 대한 비중이 높으신 분들 또는 수익권, 이게 엔드입니다. 너무나도 비중이 알트코인이 크면요. 굉장히 좀 고통스럽다는 걸 저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중국 코인이 뭐 80%다, 70%다 뭐 이러면 조금 리밸런싱 차원에서 좀 덜어내고 다른 코인으로 좀 골고루 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 리밸런싱 기회도 폭락 때 매수했던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선택이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익도 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팔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리밸런싱 기회가 되면 어떨까?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참 이 친구들도 이왕 할 거였다면 미국보다 먼저 했어야지 지금 나중에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앞서갈 수도 없고 돈도 큰 돈도 못 벌고 제가 뭐 평가를 내려보면 투자 점수로 하면 이건 그냥 빵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쌀 때는 그 누구보다도 크게 구박을 했었던 곳이 바로 중국이죠. 근데 비싸지니까 이제 홍콩 문을 그것도 대문을 연 게 아니라 옆구리 문 슬쩍 열어서 수수료 장사하겠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코인을 웨어버리 수단으로 여길 뿐이지 뭐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는 뭐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뭐 유시민이나 워런 버핏이나 피터 시프만 하더라도 그래도 명성이라도 있잖아요. 비트코인 바다 이야기다. 1억 돌파에 지금 재소환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18년도엔 영웅이었죠. 그리고 22년도에도 다시 한번 영웅이었을 거고 피터 시프는 이 친구는 2010년부터 비트코인 욕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명성은 갖고 누구보다 유명해지긴 했었잖아요.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걸로 이제 큰 돈도 못 법니다. 하려면 빨리 했어야죠. 그리고 신뢰도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고 명성도 못 얻고 투자 회사로 친다면요. 중국의 투자 점수는 빵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국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이더리움 ETF. 뭐 보셨겠지만 지금 5월이 어려워졌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만약 올해가 된다면, 그리고 안 된다면 어떤 시나리오로 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자로 해서 바네크 CEO, 그 5월 23일에 이제 처음으로 그 마감 기간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매를 맞아야 하는 바네크 CEO가 SEC가 5월에 우리의 현물 ETF 거부 가능성 높다. 자기가 1번 타자인데 본인이 이렇게 지레 겁을 먹고 안 된다고 하면 참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이거는 조금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 본인이 본인 회사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요. 뭔가 느낌이 있었겠죠. 심지어 올해 전체 이더리움 ETF 승인 어려울 가능성 높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도 거절될까? 왜냐하면 8월에는 8월 7일에 최종 마감일을 가진 블랙락이 버티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쉽진 않겠다. 아무래도 절반 이상은 8월 7일 그 전에 이제 승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 혹시라도 8월까지 거절을 된다. 그러면 뭐 소송도 있을 거고요. 당연히 이제 ETF는 내년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게리 겐슬러는 레리 핑크 형님의 면담을 앞두고 있을 것이다. 뭐 취업도 해야 되고 재무부 장관도 돼야 될 텐데요. 레리 핑크 형님에게 왜 이게 안 됐다. 그리고 블랙락은 이렇게 하면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뭐 충분히 납득을 시키지 않으면 게리 겐슬러는 올해 말에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일단 올해 승인 시나리오를 그래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8월 뭐 7일경에 뭐 만약 된다면 승인이 될 수 있겠죠. 뭐 12월로 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 올해 승인이 된다면 24년과 25년 더블탑 가능성. 근데 24년의 상승은요. 21년도 4월의 느낌으로 갈 거다. 굉장히 핫했었죠. 이때 많이 들어오셨을 거고요. 25년의 느낌은 21년도 10월이나 11월 요때 한번 또 많이 올랐었잖아요. 이 말인즉슨 올해 승인이 되면요. 알트코인 불장이 빨리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가겠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21년도 차트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으로만 보면 거의 높이가 같잖아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ETF가 24년에 뭐 나온다면 당연히 알트코인 불장을 이끄는 이제 첫 1번 타자는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불장이 이런 느낌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비슷한데요. 알트코인은 21년도 4월에 어느 누구보다 뜨거웠었죠. 이때 올랐던 곳들은 뭐 디센트럴랜드나 뭐 샌드박스, 엑스 인피니티 이 정도 아니면 별로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1년도 4월의 느낌으로 24년 하반기를 맞이할 것이고 승인이 될 경우에요. 이더리움 ETF가 25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21년도 11월, 10월의 느낌으로 한 번 더 약간 비슷한 느낌의 최고점을 맞는 시나리오를 좀 어렵지 않게 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더리움 ETF가 올해 안 되고 내년으로 연기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게 과거에 뭐 반감기 패턴을 볼 때 정석적인 패턴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25년 뭐 불장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했었잖아요. 이 알트 불장이 25년으로 당연히 연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4년쯤엔 한 중박 정도, 그리고 25년에 대박이 나면서 역시 더블탑이긴 한데요. 아까랑 약간 다릅니다. 제가 약간 그 21년도 차트긴 한데요. 20년, 19년 비트코인 차트까지 가져왔습니다. 어, 만약에 내년으로 ETF가 연기가 되면요. 24년 하반기에 오르긴 오르는데요. 그렇게까지 재미가 없을 정도로 오를 것 같다. 뭐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요 정도 올랐다가 이제 뭐 살짝 떨어지고, 근데 뭐 기간은 좀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얼마 안 오른 것 같긴 하지만 2019년에 비교를 해보면요. 한 5배 정도 그래도 올라온 가격이거든요. 아무튼 뭐 큰 상승은 없지만 이제 뭐 조정 기간도 좀 짧아지겠죠. 왜냐하면 오른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25년 하반기를 갈수록 ETF와 맞물려서 크게 뭐 알트코인 불장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 시나리오를 좀 그릴 수가 있는데요. 또 왜 이렇게 좀 생각을 더 했냐면요. 반감기 패턴도 있겠지만 머니 플로우 인 크립토라고 해서 돈을 버는 공식. 이거 뭐 워낙 많이 보셨잖아요.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꽤나 논리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탐욕으로 크립토 돈이 흐름이 움직인다. 탐욕을 어떻게 억제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비싸다고 하면서 다른 거 뭐 없어? 이더리움이나 리플 쳐다보실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라지캡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또 옆을 쳐다보고 이렇게 흘러가는 건 기관들이나 개미들이나 모두 좋아합니다.
기관들 역시 요거 사놓고 기다리고 있을 거고 이게 이제 펌핑이 되면 개미들 좋아서 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기관들은 또 여기 매집했다가 올리고 여기 매집했다가 올리고 인간의 탐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반감기 패턴과 더불어서 두 개가 이제 맞물린다면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이 이제 알트의 불장을 알리면서 하반기에 크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요게 이제 제 개인적인 추측이자 시나리오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음, 비트코인은 최고점 근처인데 왜 난 부자 근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오늘 중국과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트코인도 최고점을 돌파했었죠. 그리고 기다리던 중국 관련 호재도 나왔으며, 이더리움도 따지고 보면요. 언제 ETF가 되느냐이지, 당장 불발된다고 실망하기에는 가격이 꽤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힘들다고 할까? 이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코인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비트코인 올랐다고 뉴스를 접하면요. 여러분들에게 분명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 코인 한다면서 부자 됐겠다. 부럽다. 근데 왜 대부분은 여기 우픈 연기를 하고 있는 영화배우 같은 표정을 하면서 웃고 계실까요? 지금이라도 한 번쯤은 내 투자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